신정호의 마켓뷰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기분 좋은 반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조금은 약한 그런 느낌이 있고 국내 증시 내에서도 대형주는 좀 강한데 중소형주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 모시고 관련된 중소형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 한 달 전에 봤을 때 또 방산 얘기했었는데 네, 네. 그때 저도 디펜시브 그로스 스탁이라고 하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시장도 좋고 방산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중소형주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제를 좀 보면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변동성의 휘청이는 중소형주라고. 중소형주가 사실 변동성의 휘청이니까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워낙 그 쌓아온 업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몸집이 있으니까 휘청이지 않는 건데, 지금 보니까 11월에 코스피가 거의 10% 올랐더라고요. 네. 와, 이렇게까지나 많이 올랐나 싶은데 진짜 급등을 했습니다. 뭐 2,500이 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조금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11월 끝자락이고 중소형주 코스닥에 대한 평가, 향후 체크해야 될 변수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네네. 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8월 이후에 9월, 10월 두 달간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네. 11월 들어서 두 자릿수의 증시 방등을 좀 하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시가총액별로 살펴보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무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나타났는데 11월은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있는 달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주들과 달리 실적 발표를 뭐 미리 한다거나 좀 이렇게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실적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거나 좀 그랬던 종목들은 그 개별 기업들 중심으로는 조금 낙폭을 키우는 오히려 많이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더불어서 일부 수급에 좀 많이 노출되면서 변동성이 좀 자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더 변동성이 있었을 텐데 이제 올해 다음 주면 벌써 12월이더라고요. 네. 한 달 남았고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중소형주 전략을 좀 짜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말씀도 주실 수도 있고 아니겠지만 대주주 완화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개인들의 이제 매물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2,500 중반까지 오다 보니까 더 치고는 못 나가면 중소형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방법 어떻게 보세요? 말씀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게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개별 기업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텀업 어프로치라 그래서 이제 상향식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그런 투자 전략이 잘 먹히는 시점은 상대적으로 증시가 좀 이렇게 밴드에 갇혀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확실히 그런 투자 전략법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네. 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증시의 분위기를 좀 돌아보면 네. 지금 이번 달에 증시가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자면 그동안 있었던 어떤 그런 긴축의 강도가 조금 더 완화되고 고금리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공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쵸. 지금의 경기 둔화라는 어떤 그런 단어는 오히려 고금리가 더 길게 이어지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년이면 이제 금리가 다시 인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서 증시가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커짐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사실 내년까지도 조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증시가 반등을 할 때는 결국에는 그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 섹터나 주도 산업이라는 게 있기에 마련인데 네. 지금 올해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 FOMO, FOMO라고 부르는 내가 투자했던 곳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투자한 곳은 상대적으로 많이 수익률이 나는 걸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보통 FOMO라고 지칭하는 약간 새로운 단어가 올해 생겼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증시가 어떤 그런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반등을 하는 경우에 그 성장하는 그런 지수나 그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주에 내가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다시 또 커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별 기업들을 골라서 어떤 바텀업 어프로치 그런 상향식 투자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증시가 어떤 그 산업이 이제 증시를 주도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쪽에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올해 연초에 증시 반등을 이끌었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증시를 이끄는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경기 둔화라는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경기 둔화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고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덩치가 커지고 버틸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중소형주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없으니까 매출이 발생 안 되는데 무슨 금리 낮춘다고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다.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일 때가 오히려 뭐 기업들 아니면 이제 뭐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낙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요 초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중소형주도 이게 더 확산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둔화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 미들 스몰 캡이 만약에 그럼 저도 이 매크로를 보는 입장이니까 둔화되는 국면이면 만만치는 않겠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서도 그 수요의 둔화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요 기업들 물건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이미 떠들썩하게 좀 대두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그 세일 페스타라는 어떤 그런 할인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소비의 분위기가 크게 이렇게 붐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달 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대형 어떤 그 쇼핑 할인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소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고금리가 이제는 좀 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다시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장주 하니까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이 매크로 상황과 지수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중소형주가 배제되거나 내지는 중소형주 내에서도 실적보다는 그림이나 하나의 어떤 방향성에 그냥 갖다 가는 부분이니까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는 애널리스트나 내지는 숫자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HBM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너무 비싸고 이런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땐 내년에 언제쯤 가야 그래도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면 중소형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중소형주들이
성적이 좀 나올까 이런 고민도 갑자기 드네요.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내년 않을까.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일단 지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아직까지 미국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기 둔화의 그 신호들이 보이면 내년 연중에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선대응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달에 있는 어떤 그런 증시 반등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상반기는 다소 좀 그래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성장 산업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HBM 관련돼서도 국내 이제 반도체 메이커들이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성장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이 먼저 좀 주가를 반등을 이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따라서 이제 따라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개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그 이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이 개별 기업들 골라서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금리를 좀 낮춰주고 경기의 하방 압력이 조금은 덜해졌을 때 그때 중소형주가 사실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넘어서 비슷한 주제이긴 하지만 IPO 시장과 관련된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IPO 시장도 사실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분위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시장이 상당히 좋으면 IPO도 많이 늘어나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이나 내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회수하고 싶은 회수라고 하면 좀 욕을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장을 하고 싶은 네. 네, 그런 어떤 니즈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공모나 이 규모 자체가 급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부진한 까닭, 제가 질문하는 거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공모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착시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착시 효과? 네, 작년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10조 이상의 컸죠. 공모 금액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공모 금액이나 이제 기업 수가 작년보다는 이제 소폭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는데요. 당연히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연초에는 생각보다 IPO 시장이 좋다고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IPO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등장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상장을 했어서 상장 이후의 수익률이 괜찮았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IPO 시장이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9월, 10월 접어들면서 이제 대형 기업들까지도 증시가 좀 휘청이는 그런 모습과 함께 이제 수요예측 기간이 뒤로 밀린다든지 또는 공모 철회를 결정하는 기업들도 나타나면서 IPO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뭐 알고 있는 부분은 IPO도 사실 금리가 좀 낮아져야지고 시장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타이밍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최근의 분위기는 약간 공모주의 보자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올해 6월 들어서는 또 가격 변동폭 확대 조치 시행을 하면서 IPO 시장에 뭔가 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공모주를 유통시장에서 투자한다라는 게 사실 좀 만만치도 않은 것 같고요. 이 신규 공모주에 대한 접근 전략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청약을 한다라는 게 이제는 균등배분이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낮은 것 같고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그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원래 시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상, 그러니까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이제 시초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상한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따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첫날 가격 변동폭이 400%까지 확대가 돼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따따상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제 증시의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다 보니까 상장 그렇죠. 이후에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따따상을 기록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기업들은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이나 이제 하단 미만에서 이제 공모가를 결정하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이나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면 결국에는 전방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들을 많이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시장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니까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유통 시장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때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별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특정 비중만큼 내가 이미 먼저 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통 주식 수들은 약간 비중을 좀 유통 시장에 있는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새로운 기업들을 더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져가는 형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예. 최근에는 상장 직후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이 이제 대역급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이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을 해서 증시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연달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증시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등장하는 IPO 기업들 특히 연말 되면 조금 더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좀 고조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수혜 측 기간이죠. 예, 그 좀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이후의 증시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도 좀 받은 것이 사실인데 엄밀히 따지면 두 회사가 이름은 비슷할지언정 비즈니스 모델, 영위하는 사업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그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것이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잉여 전력들을 충분히 이제 감당을 하되 2차 전지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겠지만 이제 고출력이 필요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커패시터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비슷하고 BGF 에코 네. 머티리얼즈가 막 움직이고 네. 이래서 또 LS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하면서 또 너무 그냥 바로 접근한 그러니까 그런 우를 좀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최소한 그래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리고 항상 신규 공모주가 갖고 가는 최악의 단점은 공모할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수급적인 부담도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IPO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네. 부분은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반드시 이제 증권신고서 같은 것들이 공시를 통해서 제출이 되니까 읽기가 너무 귀찮죠. 너무 귀찮으시겠지만 꼭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쵸. 이제 뭐 공모가가 확정이 됐을 때라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정정되어서 이제 확정된 그런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자금의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증권신고서라는 곳에 다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금 번거롭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IPO라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그 투자하는 데가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가셔야 되고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사실은 돈을 빌리는 데거든요. 맞습니다. 대출 시장이 간접 시장이라면 이제 지표 시장인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아야 IPO 시장이 좋은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년 IPO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이 IPO 시장 측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시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이제 매자인 채권 발행 열풍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2021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렇죠. 인한 어떤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오다 보니까 당시 발행됐던 매자인 채권들에 대한
대한 롤오버, 그러니까 대환이나 뭐 새로운 어떤 메자닌 채권 같은 것들이 발행이 많이 됐는데 2022년도와 3년도에 접어들면서 금리도 급격하게 올랐고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마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비상장 기업들이나 이제 자금을 신규로 조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미 2023년이 한 달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정을 이제 중단하신 그런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봤을 때 2021년도에 발행됐던 어떤 그런 메자닌 채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규 투자를 받았던 그런 그 회사들이 2024년도에 이런 것들을 뭐 롤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은 그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IPO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야 하는 것들이 이미 투자했던 전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IPO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IPO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년에는 2018년에 코스닥 벤처 펀드를 출시하고 나서 메자닌 채권 발행했던 것들, 이거는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소형주 전체적인 얘기와 IPO 시장까지 골고루 다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